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성씨, 한국 성씨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씨는요, 이 토템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씨는 토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토템이 이제 그 글자로 이제 변해가지고 오늘날의 성씨가 된 거예요. 한민족은 고대에 성씨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강단사학자들. 정말 한민족을 능멸을 해도 이렇게 능멸할 수 있습니까? 한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더 오래전부터 성씨를 갖고 살았습니다. 성씨라는 것은요, 인간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에요. 근친혼을 막고 이 시족의 번창을 위해서는 성씨로 서로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한민족이 그런 기초적 사실도 모르고 서기 6세기까지 성씨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도류의 강단사학의 허구를 깨트려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허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그 제시되어 있는 이 여러 토템들, 이 옥기라든가 이 활이라든가 아니면 박, 이런 것들이 다 성씨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씨는요, 활궁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보고의 이름이 원래 어린 시절에 궁복이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그런데 이 강단사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장보고가 되니까요. 이 궁복이 중국의 유명한 성씨인 장씨를 갖다가 성을 갖다가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장씨 개명을.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백도백가에서는요, 장씨들이 원래 활을 토템으로 하던 시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씨라고 쓰는 거죠. 자기들 성씨 공씨가 들어있잖아요, 이미. 요거는 예를 들면 이 황금거북입니다. 황씨들 토템이에요. 이게 황자 모양으로 나중에 표현하죠. 그리고 뭐 이 김씨들은 금을 좋아했죠. 그래서 김씨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 가짜 성씨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강단사학에서는. 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근 한 1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성씨 55개의 역사적 기원을 상고 시기까지 추적을 해서 책자로 냈습니다. 네. 책자를 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 차례. 이 책자 이름은 한국 성씨 역사적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55개 성씨의 기원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한 500페이지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추적을 더 해서요. 이제 한국 성씨의 역사적 기원과 이 성씨 트리, 이 성씨 계보를 이렇게 어떤 성씨끼리 같은 가까운 집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서역에서 기원한 성씨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이 수메르 지역에서도 이 수메르 지역과 이 박트리아 이쪽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성씨들입니다. 그리고 이 타림 분지까지도 영역을 가졌던 그런 성씨들로 보입니다. 먼저 박씨입니다. 이 박씨는요, 이게 박트리아에서 온 성씨예요. 배달족이에요, 배달족. 예, 테오보키의 후손이고요. 박트리아에서 온 성씨입니다. 이 파씨라고도 하고 중원에서 여러 한문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백씨.
백씨도 태어복희 후손입니다. 람씨족이라고 했어요. 박트리아의 수도가 바로 도읍지가 람시성입니다. 그 다음 배씨. 배씨도 풍성이에요. 태어복희 다 풍성. 박씨, 백씨, 배씨 다 풍성이고요. 여기 배씨도 박트리아에서 온 거예요. 삼국사기에서는 배씨가 조선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배씨가 바로 여기서 온 거라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임씨는요, 이게 황제의 25명의 아들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데요. 황제가 바로 태어복희의 손잡벌 됩니다. 한참 아래예요. 그러니까 태어복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중원의 세력들이 태어복희가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뭐 엄청난 시조처럼 하고 있는데 태어복희가 최소한 그 1500년 이상 앞선 성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는 태어복희의 까마득한 후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주씨, 붉을 주자 쓰는 이 주씨도요, 나무목을, 붉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씨가. 그래서 주씨도요, 주양씨, 그러니까 염제인데요. 염제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태어복희의 신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서역에서 온 거고요. 하천할 때 하자. 이것도 하씨들. 이게 태어복희 후손입니다. 그리고 설씨도 태어복희 후손으로 확인됐어요. 다 풍성이다, 풍성. 이 사람들이 다 바람풍자 쓰던 성씨들이에요. 다 본관에 보면 바람풍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안씨. 안씨는 여기가 고대 시대의 안식국이었어요. 페르시아이기도 하고요. 안씨들이 바로 이 안식국을 경영을 했던 성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씨들, 그 다음에 조씨들, 창녕 조씨, 그 다음에 석씨. 이 사람들은 소구드인이에요. 이들도 다 얼지족이에요, 얼지족. 고대의 얼지족들이고요. 여기 있는 세력들이 대부분 다 얼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지족하고 추경족이 섞여 있긴 한데요. 대부분 다 채씨도 얼지족으로 판명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씨, 조씨, 석씨는 특히 소구대인 얼지족이거든요. 이게 전후 고향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고향이 중원 사람인지 사설을 보면은요, 태어복희가 활동했던 지역은 이쪽이거든요. 중원이 아니에요. 중원이 아니고, 그래서 태어복희를 찾고 곤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일대에서 태어복희가 활동을 한 거예요. 태어복희족이. 그러니까 자꾸 곤륜산에서 뭐 복희 여화가 기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채씨요, 채씨. 요 채씨는 황제의 아들 중에 길씨가 있습니다. 길씨 후손인데요. 서역에 이게 카스피해거든요. 카스피해 인근에서 바로 난 성씨입니다. 중원에도 제국이 있죠. 나중에 이제 이동해서 이 성씨들이 다 중원으로 이제 이주해 가지고요. 다 나라를 하나씩 다 건설합니다. 안씨하고 특히 강씨는 또 안강씨라고 하는 지명을 남기잖아요. 안씨하고 강씨는요, 거의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그리고 이제 조씨, 안씨하고 조씨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녕 조씨하고. 그 다음에 나씨, 노씨들이 바로 온 곳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즉 이집트 쪽에서도 이 나씨 노씨들이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씨 노씨들은요, 이게 나씨에는 추경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역에서 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전후 고향의 활동지도 이 여기에서 이동을 해 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노씨는 염제족 추궁이죠. 염제족 추궁. 그리고 정씨는 주나라의 후직의 그 후손이에요. 그 후직의 후손 중에 정황공이 있는데 바로 그 정황공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나라 종족들은 서역에서 온 성씨들입니다. 그 세력들이에요. 이 정씨는요, 박씨하고 같이 또 파국의 그 5대 성씨 중에 또 하나예요. 나씨는 박씨하고 또 판순만이 그 박씨, 임씨, 나씨는 또 판순만이 판순만 7대성, 8대성에 속한 성씨들입니다. 허씨도 그 허황호이가 인도에서 왔다 그러죠. 인도의 뉴델리가 여기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허씨 세력들이요 아마 이 그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유가 요순 그 우임금 때 이제 중원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씨입니다. 소씨도 무지 오래된 성씨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그러니까 환국 배달 시기에 이미 소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후 고향 임금의 그 현손, 그 육종의 장남의 그 추경족이라고 합니다. 곤륜산에서 왔대요. 소씨의 기원은.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수메르, 박트리아, 타림분지 요렇게 서역에서 이렇게 타림분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동한 세력이 있고요. 큰 흐름으로는 허씨를 비롯해서 이런 세력들이 인도를 거쳐가지고 허씨나 나씨, 노씨는 이쪽으로 간 세력도 있는 것 같고요. 나씨들은 주로 이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원으로 향하는 게 인도를 거쳐가지고 티벳을 거쳐서 이렇게 중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복귀족, 배달족, 이 바로 여기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중국인들의 성씨 나무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도 이런 걸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없죠, 이게. 보시면 황제가 휘성이다라고 돼 있고 치우의 후손은 누군지도 뭐 지금 기록도 안 해놨고요. 염제신농은 강씨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태어복희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어복희가 바로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겠어요? 태어복희족이 너무 서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중원에서 이 사람들 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희가 없어요. 중국의 성씨나무에는. 자, 그 다음에 중원의 감숙성, 사천성 등에서 기원한 시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씨입니다. 김씨는 소호금천의 후손이죠. 소호금천의 후손이고 김일제가 바로 포로로 잡힌 곳이 여기가 금성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이제 그 한무제한테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김일제와 이제 김윤이 이제 그 신라 경주 김씨와 그 다음에 김해 김씨 이제 시조가 됩니다. 소금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소금천도 이제 그 서쪽에서 산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김씨들도 산동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산동에 이제 자리를 잡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씨와 모씨, 한평 모씨요. 진주 강씨. 그 다음에 신씨. 그 신씨 말하는 겁니다. 요 신씨하고 문씨, 방씨, 홍씨, 언덕구자 구씨는요 다 염제 후손이에요. 염제 후손. 보계에서 발원했어요. 이 성씨들은. 그 다음에 그 오씨, 신씨, 곽씨. 오씨, 신씨, 곽씨는요 이게 다 하나라의 그 우임금,
곤우로 연결되는 그 계열의 그 성씨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그 서강족이라고 했잖아요. 우임금을. 그러니까 아버지 그 곤이죠, 곤. 곤이 바로 서강족이에요, 서강족. 그래서 오씨하고 매울 신자, 신씨하고 곽씨. 곽씨는 곤의 그 주축 세력이었다고 그래요. 곤을 그 따라다니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우임금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씨, 신씨, 곽씨들은요, 이게 어디냐면은 사천 분지잖아요, 이쪽이. 사천 분지의 북부 이쪽에서 발원했다고 합니다. 여기 우임금이 태어난 곳이 성류라고 해요. 성류가 바로 사천성 북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오씨, 신씨, 곽씨는 이쪽 지역에서 발원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한씨는 이게 한국할 때 한씨요. 이게 황제의 손자예요. 황제의 손자이자 전후 고향 임금의 부친인 한류라는 분이 있어요. 한류. 예. 요즘 한민족이 뭐 한류가 붐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한류하고 한문이 똑같습니다. 그 한류가 그 약수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 약수가 바로 사천성입니다. 사천성. 그러니까 한씨가 기원한 거는 사천성 일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다 염제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오씨도 염제 계열이고요. 또 추경족이기도 해요. 그리고 양씨요. 양씨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이제 황하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혁혁한 양산, 한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양산에 그걸 따갖고 양씨라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중원의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 등에서 비롯된 시족들입니다. 먼저 반씨요. 반씨를 보면은 반씨는 이게 그 순임금의 후손입니다. 하북성 상곡 일대 하고요. 하남 형양이면 뭐 이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씨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는 곳은 하남 형양인데요. 원래 그 이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반씨들도 순임금의 후손입니다. 황씨는요 전후 고양 계열 추경족이고요. 산서성 태원의 에서 발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씨들의 유물이요 이제 적봉에서도 이렇게 발굴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고대 시대부터. 이제 근거지는 태원에다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윤씨. 윤씨는요 소금천의 아들 반인데요. 여기가 산서성 스편입니다. 스편. 그 다음에 그 유씨는 유방을 생각하면 뭐 중원의 성씨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이 쉬운데요. 요임금의 그 후손이에요. 요임금이 바로 평양에 도읍을 하고 있었잖아요. 요임금은 한민족의 단군입니다. 그래서 유씨도 다 한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에 유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조씨들입니다. 조씨는요, 이 조씨가 성씨가 이 말을 타는 모습을, 말이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익의 후손 중에 조보라는 사람 있죠. 말 잘 달리는 사람. 기마민족이에요. 산서성 홍동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심씨. 심씨는 백익의 후손입니다. 백익의 영성이고요. 실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이에요. 실심. 산서성 이미현의 심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따서 심씨라 했고요. 위씨. 삼진 중에 하나의 성씨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그리고 한나라죠. 이게 한씨들. 이 조위환이 바로 삼진이죠. 그러니까 진나라를 쪼개버리고 요 진짜요. 나라를 세운 성씨들인데요. 이 성씨들이 다 한민족이에요.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위씨도. 위씨는 제가 이 책에서 아직 못했는데 이거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앞으로 그 책 이제 정보판을 내면은 그때 하려고 합니다. 위씨는 이게 주나라 필만의 후손이고요. 산서성, 운성은 바로 염호가 있는 곳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염지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의 국경지대에 사해가 있는데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그 염도를 자랑하는 그런 호수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뭐 피부병 같은 거 다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 중원에도 바로 한 가운데에 염호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여기가 이 많은 세력들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권씨요. 권씨는 상나라 무정의 아들 자원의 후손입니다. 호북성 당양에 근거지를 뒀어요. 여기가 권국이 있었어요. 권나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마씨요. 마씨는 그 이 양주 이쪽에서도 많이 그 삼국지 보면은 마씨들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조나라의 한단시에 기반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에 그 이제 복속을 하면서요, 이 마씨들이 그 조나라 수도에 도읍을 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씨, 옥씨, 전씨 요 세 개의 성씨는요, 이 상나라 비간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왕씨가 원래 그 비간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왕씨들이 고려를 건국을 했는데 탄압을 당하잖아요. 그 이씨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 점을 왕자에다 점을 하나 찍은 게 옥씨고 그 왕자 위에다가 들립자를 붙인 것이 전씨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이 같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수풀림자 림씨요. 림씨도 왕씨하고 조상이 같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상나라의 비간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한 계열이 또 있어요. 자공은 그 단목사인데 이름이 그 유교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단자를 원래 그 진시황 때 탄압을 피해 가지고 단자를 빼 가지고 몫으로 바꿔서 한반도로 들어와서 지금 그 영산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던, 그래서 나중에 아스카 문명을 개척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임금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요, 나무를 하나 더 집어넣어 갖고 임시로 바꿨던 그런 성씨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임씨하고 몫씨의 그 기반은요, 안양, 그 상나라 안양하고 학벽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씨는 중원에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성씨죠. 소금천의 그 아들 장휘의 그 후손이에요. 하남 복양씨가 바로 장씨들 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씨, 버들유자 유씨는 유하의 후손이에요. 유하의 후손. 하남 복양이 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씨는 이게 강태공의 그 큰아들의 이제 그 후손들이에요. 정공이라고 합니다. 정공. 그 다음에 이제 고씨도 염제의 후손이에요. 정씨, 고씨, 최씨는 다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그러니까 요 정씨는 산동 재양씨를 근거를 삼았고요. 고씨도 염제 후손으로서 이 고구려의 왕성이죠. 여기 그래서 산동 우성에 기반을 뒀다가 이 북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요, 어양, 요동 지역에서 그 기반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씨가 바로 고구려 세력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고해가 바로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구씨. 구씨는 이게 이제 그 노나라 장군 구병의 그 후손이에요. 노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 산동 평읍 일대입니다. 그 다음 최씨. 최씨는 강태공의 손자 최계자의 후손입니다. 최계자가 왕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왕위를 양보하고 그 최읍에 가서 살아버립니다. 산동성 장구씨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최씨는 나중에 그 왕위를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세력을 구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씨들이요, 이게 이렇게 거쳐가지고 청하 최씨가 이게 전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른 최씨들은 요동 반도로 이동해갖고 최치원의 최씨가 되고요. 이 고조선 세력으로 또 그 주축을 이루다가 한반도로 이주해가지고 양랑국을 건국한 그런 성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씨. 이씨는 고요의 후손이에요. 고요의 후손이고요. 그 안희성 유관 지역이 근거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리정이 그 이씨의 이제 그 특성 시조인데요. 고요의 후손인데, 고요의 후손 중에서 이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거의 굶어 죽을 뻔 했는데 자두를 먹고 살아났다 해서 오얏나무 이씨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에 살았어요. 이쪽 지역에. 그 다음 밭전자 전씨하고 진씨, 손씨, 차씨는요, 다 순임금의 후손입니다. 예, 같은 집안이에요. 요 네 개 성씨는. 유차씨 그 동원설이 나오는데요. 그건 틀린 겁니다. 유씨와 차씨는 그 기운이 달라요. 차씨는 순임금의 후손이고요. 유씨는 유하해의 후손이에요. 산서성이에요. 지역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씨. 송씨는 바로 여기가 상구인데요. 상나라 상구. 그러니까 미자가 바로 송나라를 건국하면서 이 송씨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미자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남 상구죠. 서씨는 바로 백익의 후손이죠. 백익의 후손으로서 이게 서주, 서주 지역이 바로 이 서씨들의 기반이에요. 나중에 이 서씨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박씨, 월지족 세력하고 연합해갖고 부여를 건국을 한 겁니다. 여기 원래 여기가 태오복희 세력들이 부여를 여기다 건국을 했어요. 1차. 그런데 이제 나중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 북경 일대 그 북쪽까지 해서 이 상나라를 그러니까 부여를 건국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한민족은 서역에서 발원해가지고 중원을 거쳐 한반도로 이주한 성씨들입니다. 중원에서 여러 시족과 융합해가지고 한민족으로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 시족, 그 종족들이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거죠. 서역에서부터 수많은 그 시족들이 융합해서 한민족이 된 겁니다. 이병도 씨는요, 한국 고대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한민족이 6세기 이전까지 성씨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한씨 같은 경우도 왜 그 한씨가 있었냐 이제 주장하기를, 우연히 한하고 동일해서 중국에 성씨를 갖다가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파는 박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발람이 바로 배달 쪽의 시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태어복희 후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민족은 태어복희, 염제, 황제, 치우, 소, 금천, 전욱, 고양, 백익, 요순 임금을 모두 시조로 하는 매우 오래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나라 성씨의 기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